저는 임상음악치료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영신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또 입학설명회, 대학원 입학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대면으로 오신 분들, 오시냐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비대면으로도 참석하시는 분들까지 아마 비대면으로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악치료에 대한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에 신청하면서 지원하면서 궁금한 여러 가지들 그런 정보들을 잘 받아가시고 또 이후에 우리가 개별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설명이 끝난 후에 또 같이 교수님과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먼저 우리 이제 대학원에 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전공이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주로 수업을 하는 원격대학원의 음악치료 전공 두 개의 전공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문지영 교수님께서 원격대학원 전공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우리 대학원의 연역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리 대학원이 1997년에 대한민국에서 국내 최초의 음악치료대학원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25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11월 5일 날 25주년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지금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최초로 음악치료 이제 석사 과정이 여기서 개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최초로 99년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숙명여대에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졸업 후에 그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 자격증을 따시게 되고 이후에 보수교육도 하시면서 전문가로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99년에도 우리가 한국음악치료학술지라고 해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그 학술지를 또 발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국내 최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연구자로서 활동하실 때 또 그 논문들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음악치료센터가 개설되어 있고요. 현재도 이제 여기는 르네상스 홀인데 음악대학 7층에 이제 저희 음악치료대학원 그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 올라오시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 음악치료센터가 있거든요. 음악치료실에서 실제 대상자들이 와서 음악치료를 받고 또 여기 학생들이 실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음악치료 박사과정이 개설이 되었어요. 이것도 국내 최초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은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2003년에 박사과정이 개설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음악치료대학원에서 석사 받으신 선생님들은 그 박사에 지원하셔서 또 박사 학위를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에 이제 원격대학원, 주로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가 개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학원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교수님들 또 강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다양한 지금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문화예술 치유 사업도 계속 수행해 왔었고, 그리고 호스피스, 그다음에 또 입양원, 그리고 또 어린이 병원 이런 곳에서 우리가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교육청 사업들도 해서 학교 부적응 아동 그리고 그 어머니, 부모님들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그런 음악치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학원의 교수님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우리 대학원에는 세 분의 전임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랑 이제 문지영 교수님, 황은영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의 전임 교수님이 계시고요. 이 정도의 그 전임 교수진은 국내에 이제 다른 대학과 비교하셨을 적에도 가장 많은 그런 그 교수진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5분의 초빙 교수님 계시고요. 또 한 분의 겸임 교수님 계세요. 그래서 양은하 교수님,
은설아 교수님, 김재현 교수님, 이민성 교수님, 오선환 교수님, 주지훈 교수님 계시는데요. 저희 대학원의 자랑이라고 하면은 이 교수님들이 다 좀 훈련 배경이라든지 또 교육 배경들이 다 다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학원에 들어오시면 나는 좀 이렇게 음악 심리치료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맞는 교수님이 지도하실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시고 나는 좀 재활 쪽으로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좀 즉흥 연주를 좀 음악 중심적으로 해보고 싶다 자기가 좀 원하는 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도하실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아주 풍성한 임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나 그런 정보들도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상음악치료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요. 우리 대학원은 총 5학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학기부터 4학기까지는 그 학과 공부를 하는 거고요. 5학기 때는 인턴이라고 해서 현장 실무 위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를 잠깐 보시면 1학기 때 뭐 음악치료 기술 수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음악치료학 개론, 특수아동 음악치료, 기타 앙상블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2학기 때 보시면 이제 음악치료 실습이라고 들어가죠. 그래서 2학기, 3학기, 4학기에는 실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실습을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럼 이 수업은 어디서 하냐면 그 기관에 대상이 있는 기관으로 학생들이 슈퍼바이저 교수님이랑 가서 실제로 세션을 하고 그 교수님이 피드백도 주시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학기 때는 아동, 청소년, 3학기 때는 노인, 4학기 때는 성인 그렇게 해서 각기 다른 대상으로 3학기 동안 실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어요. 근데 1학기 때부터 실습을 가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죠?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1학기 때는 이제 실습을 가기 위한 준비 수업인 음악치료 기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타 앙상블 수업도 하게 되는데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주 악기가 뭐 피아노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악기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기타를 주 전공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타는 내 평생 쳐보지 않았다. 저도 그랬거든요. 지도 처음에 전공하려고 했을 때 저도 피아노 전공했기 때문에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따로 가서 레슨 받고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학교에서 수업으로 좋은 기타 선생님, 음악 치료사인 기타 선생님 모시고 기타 앙상블 수업, 기타 수업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2학기 동안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입학하시면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 없이 학과에서 제공하는 이 교과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이제 5학기가 끝나면 다 어느 정도 진짜 임상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음악 치료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이제 실습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음악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배우시게 되고요. 근데 2학기가 되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정말 즉흥 연주를 실제로 이제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즉흥 연주라고 하면은 그냥 음악가로서 할 수 있는 즉흥 연주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어려움을 가지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즉흥 연주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 심리학이랑 논문 쓰실 분들은 음악치료 주제 연구라고 해서 연구법 수업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나는 노인이나 좀 그 성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성인 음악치료. 아니면 나는 좀 더 여러 가지 음악치료의 테크닉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음악치료 임상기법 중에서 이제 선택하셔서 수업하시고, 그다음에 고급 즉흥 연주라는 게 아까 기타 앙상블의 좀 이제 고급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1학기 때는 진짜 그냥 기타 기술을 배우는 거고요. 2학기 때는 그 기타 기술을 가지고 대상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거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학기 때 처음으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아동 대상으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학기가 되면 음악과 인간행동이라는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음악 치료사가 임상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 임상이 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대상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 연구들을 우리가 리뷰하면서 자신의 임상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음악과 인간행동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현장 음악 치료. 나는 실제 병원에서 아니면 재활 영역에서 음악 치료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은 의료 현장 음악 치료 수업을 하시게 되고, 나는 좀 더 심리 치료 영역에서 음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음악 심리 치료를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학기 때 음악 치료 실습은 노인. 그래서 주로 이제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음악 치료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4학기가 되면 음악 치료 철학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 아동의 이해라는 수업을 하는데, 이 장애 아동의 이해 수업은 우리가 발달 재활 서비스 인증을 받으려면 누구나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앞으로 차후에 발달 장애 아동이랑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의 음악 치료 실습은 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일반 성인이지만 자기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탐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이 이제 마지막 학기 실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고 나면 이제 5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학기 때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인턴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5학기 때는 학교로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턴 기관으로 출근을 하게 돼요. 인턴 기관에서 그러면 거기에 인턴 기관에 음악치료사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저희 졸업생 강사 선생님이신데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1대1로 지도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음악치료 하는 거를. 그래서 그 15주를 하게 되면 풀타임을 하거든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출근해서 오후 5시, 6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기관에 머물면서 슈퍼바이저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때 필요한 모든 음악 치료사로서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이제 이때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을 쓰며 졸업을 하게 되겠죠. 근데 나는 죽어도 못 쓸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졸업이 돼요. 근데 시험을 보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음악치료 세미나라는 수업을 추가로 듣고, 그러니까 시험 보고 졸업할 사람은 음악치료 세미나라는 수업을 추가로 듣고 시험 보고 졸업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논문 쓰겠다 하면 그냥 논문 준비해서 논문이 통과되면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5학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학원 지금 제가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대학원의 가장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이 실습이나 인턴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하면은 이제 보통 두 가지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최초이기 때문에 최다 졸업생을 배출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졸업생들이 진짜 많다. 는 거라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네트워킹이 되게 잘 되겠죠. 내가 굉장히 소수만 졸업하는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그러면 이제 뜰 때 나갔을 때 선후배 끌어줄 선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워낙 지금 이제 25년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1,500명 졸업생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인상에서 일하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졸업생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실습이나 인턴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이제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도 알아보셨겠지만 이제 보통은 학생이 알아서 구해오는 시스템이에요. 실습 기관은. 그래서 내가 이런 데 컨택했는데 이 학교에서 할 수 있겠다는데 여기서 뭐 실습하면 되나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된다 보면 하라고 하고 너무 이제 형편없으면 안 된다고 하겠죠. 어쨌든 그런데 거기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거를 슈퍼비전을 나중에 학교에 돌아와서 받는 거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학원의 제일 큰 장점은
그 실습과 인턴에 슈퍼바이저 교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절대로 기관에 혼자 내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지도를 해야 학생들이 정말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어떤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실습을 하면은 그 학생들이 2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실습은 1시간을 하지만 왜 2시간을 생각하냐면 그 이후에 슈퍼비전,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1시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그 슈퍼비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기관도 여러분들이 따로 가서 힘들게 서류할 필요가 없이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협약을 맺고 있는 그 기관들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실습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잘 배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2022학년도 1학기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우리 그 재학생들이 실습하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제 지금 2학기 학생들인 거죠. 2학기 때부터 실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아동이랑 청소년을 실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송영여대 음악치료진흥도 하고 이제 입양아동,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실버타운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이제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과 연계돼서 있는 그런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아니면 실제 병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외래병동 이런 데서 이제 음악 치료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학기가 되면 인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습과 인턴의 차이는 또 뭐가 있냐면 실습은 그 현장에 음악 치료 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슈퍼바이저 교수님이 따라가시니까 거기서 지도를 해주시는 거고요. 인턴은 정말 그냥 실제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기관에 음악치료사가 있고 그 음악치료사는 몇 년을 근무한 사람이에요. 우리 졸업생 교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을 각각 기관에 파견을 해가지고 약간 도제 교육 같이 그 교수님 밑에서 이제 모든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인턴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서국병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복지관, 음악치료 클리닉, 명지병원, 고양이 굉장히 큰 종합병원이죠.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인턴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이 기관에는 다 음악치료사 우리 졸업생 교수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기관이에요. 네, 그럼 이제 들어오시면 대학원에서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잠깐 소개하면요. 이제 우리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재학생 간담회도 하고 있고 석사 연구회라고 해서 논문을 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재학생 역량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들이 좀 음악치료의 내담자로서 음악치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세션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학생들끼리 모여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럽 활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때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내가 향후에 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을 좀 스터디하고 실제로 세션도 해보고 또 그 대상을 많이 하는 선배님 초빙해서 또 네트워킹도 하고 멘토링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재학생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동행 교수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입학해서 잘 이렇게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입생들 그리고 2학기 학생들까지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담당 교수님을 이렇게 배정해줘요. 그러니까 동행 교수 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동문회 활동도 하고 그리고 매 학기에 음악치료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송라이팅이랑 음악극 경연대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을 받으면 상금도 있고 상품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원이 임상과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 음악치료실이에요. 7층에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공간에서 음악치료를 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악기실이죠.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네, 이런 공간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하는 사업들,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 북한 이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음악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계속 운영해 왔고요. 그다음에 또 그 어린이 병원에 있는 재활 그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음악 치료 활동 지원하고 있고 또 그 교육청에서 학교 부적응 아동을 위한 그런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임상 음악치료 전공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은 원격대학원 음악치료 전공 문지연 교수님께서 그 활동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원격 음악 치료학과, 음악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면으로 오셔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임상 음악 치료학과와 또 원격으로 진행이 되는 원격 음악 치료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원격 대학원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이버 대학원은 저희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대학은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사이버로 운영이 된다면 원격 대학원 음악치료학과는 저희가 한 학기에 과목당 그 과목의 필요에 따라서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이 되고 또 실시간으로 줌으로 또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실습은 현장 실습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격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게 다 원격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강의는 원격으로도 듣고 또 인텐시브한 그런 시간으로 또 교수님하고 만나서 수업도 하고 실습은 현장 실습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네, 그게 이제 사이버 대학학원이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네, 교과 과정은 김영신 교수님께서 앞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원격대학원도 똑같은 커리큘럼과 또 동일한 교강사 진행위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점이 이제 2학점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학점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거고 거의 수업 내용은 똑같고 과목도 거의 동일합니다. 네,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교사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나 또 재활 작업치료사나 또 간호사 또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요.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학생분들이 원격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 실습 기간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저희 대학원이 25주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을 했고 그 졸업생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또 다양한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광명, 대구, 광주, 부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제 있는 지역에 근처에 이제 찾아보면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이 음악치료를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이렇게 와서 공부하기도 힘들어. 혹은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원격대학원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격대학원의 이제 좋은 점은 강의를 이제 반복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수업을 녹화 영상을 올리거나 혹은 실시간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으로 진행을 했는데 녹화 영상 같은 경우는
반복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잘 모르면서 이제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인턴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학기 인턴 기간에 대해서 뭐 지금 대전, 대구, 부산도 있고, 네, 그런데 저희가 강릉부터 제주도, 광주, 다양한 기관 지역에서 인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대학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네, 창원 한마음병원, 또 경상남도 교육지원청,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또 복지관, 병원, 네, 교육청, 네, 이런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점이 인턴 전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원하실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있겠죠? 네, 지원 자격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셔서 학사학위를 받으신 분 또는 이제 저희가 전기 2023년도 전기 입시기 때문에 이제 졸업 예정자 2월에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고요. 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학점 문제나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음악을 전공해야지만 음악치료학과를 지원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으신데요. 저희 재학생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한 반 정도 되시고요. 음악을 전공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을 했다면 물론 음악에 대한 지식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악 치료를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음악을 전공 안 하셔도 들어와서 정말 똑같이 졸업하고 또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입시 때는요, 저희가 두 가지를 보는데, 이제 서류와 서류 분석을 하게 되고, 또 면접하고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날 오시면 면접하고 실기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실기시험은 피아노 기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입시 설명이 끝나고 입시곡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냥 피아노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음악 치료사라면 또 목소리를 굉장히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이 뭔가 하면 노래를 얼마큼 잘 부르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에 있는 그대로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음악 치료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음악 치료에 대한 좀 기본적인 소양을 좀 갖추고 오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임상 음악 치료 학과인 경우는 서류가 30%, 면접이 실기시험이 70%, 그리고 원격 음악 치료는 서류와 면접 실기시험이 50%씩 각각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상음악치료학과,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원격으로 할까 혹은 임상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두 군데 다 하고 입시날도 중복 지원을 하시고 발표 때까지 이제 두 분과 고민을 하시면 둘 다 붙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이제 둘 중에 하나 붙으면 그냥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고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그리고 입학 설명회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입시곡이 발표가 되면서 입시곡은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네, 저희가 12월 4일 날 저녁 일자가 나눴으니까 그때부터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녁 날짜는 12월 3일인데 방송이 전날 수령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니까 홈페이지를 꼭 보시고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Q&A 통해서 궁금한 점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또 궁금한 점들 이제 오늘 질문 하려다가 있고 질문을 못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행정실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대학원은 장학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입학하실 때 신입생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입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인데요. 원격의 경우는 이제 신입생 모두에게 신입생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모두 똑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성적순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또 매학기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고 해서 매 학기 열심히 공부한 그런 학생들에게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이번 학기에도 제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점이 뭔가 하면 성적 우수 장학금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3.3 만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죠. 또 원후의 임원 장학금이라고 해서 원후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요. 또 형사 장학금도 이제 재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또 현직에 계신 공무원이나 초중등 교원분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겠죠. 네. 다음 순서는 황은영 교수님께서 음악치료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은영입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잠깐 기피기라도 한번 서볼까요? 네, 좀 숨 좀 쉬시고요. 앞에 두 학과장님께서 학과 과정, 입시 과정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 아마 많은 이제 도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음악 치료사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지? 취업을 할 땐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임상에 나가서 음악 치료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치료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자격증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 발급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졸업하는 시기인 2월달, 8월달 그 즈음에 맞춰서 시험이 실시되고 시험이 실시되기 한 달 전에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다 공지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아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자격증 명칭인 임상음악 전문가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라는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 80% 정도는 졸업 이후에 다 현재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한 8% 정도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비율이 매년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80% 이상 이 정도는 항상 졸업 후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형태를 좀 알아보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30%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최근에는 개인 센터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팀을 좀 꾸려가지고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풀타임, 파트타임, 뭐 풀타임을 가야 된다, 파트타임을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 최근에 이제 졸업하는 치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좀 원하는 일의 성향들, 그러니까 뭐 파트타임을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하고 개인 시간도 좀 갖고 싶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졸업하고 나서 취업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요즘 사회에서도 취업까지 소요되는 시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학생들이 3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이 돼서 인턴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돼서 취업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제가 최근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을 좀 살펴보면 한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아마 80% 이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은 졸업생들은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곳을 조금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상을 보면은 이제 한 가지 대상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 아동 청소년들 비율이 좀 높고요. 노인 같은 경우도 좀 비율이 늘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항상 변수죠. 코로나가 닥치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좀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돼서 조금 감소가 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또 다시 노인 세팅도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치료도 많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은 이제 아무래도 그 장애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발달센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다양해요. 아까 저희 인턴 기관, 실습 기관도 보신 것처럼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상담센터 이런 데도 있고, 기업 내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음악 치료사로 일하면서 어떤 점들이 좋은가라는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일하면서 같은 것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 내담자들과 만나는 시간 자체가 너무 보람이 되고, 나한테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줬고요. 최근에 저는 일과 내 생활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 요즘 젊은 신세대들은 신세대가 아니라 MZ세대죠.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요즘 워라밸,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음악 치료사들도 음악 치료를 하면서 내 삶도 좀 균형 있게 일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만족한다라는 응답을 좀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희 음악치료대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취업을 이제 돕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장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과 만나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는지라는 것들을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많이 마련하고 있고, 또 임상에 나가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임상 회원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대화를 나눠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 내에서도 취업과 관련돼서 뭐 취업에 나가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특강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좀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실습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야기된 것처럼 풀타임은 이제 병원, 복지관, 뭐 학교, 행정기관 이런 데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파트타임은 정말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많은 학생들은 이제 또 나만의 음악 치료를 하고 있다. 나는 굉장히 어떤 음악 활동을 기획해서 좀 창조적이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졸업생들끼리 팀을 꾸려서 사업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 진행한 것들을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려서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청소년들과 함께 응원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 노인분들과 함께 과거의 나를 좀 추억하는 노래 만들기 이런 것들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뭐 콘서트 이런 참여하는 콘서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활동들, 창조적인 나만의 어떤 음악 치료를 기획해서 하는 그런 졸업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 사진을 잠깐 메시지를 좀 전달받았는데요. 현장에서 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이제 저한테 교수님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졸업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현장에 나와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갖고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나와라, 자신감 갖고 나와라 이런 말 꼭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대학에서 음악계 과정을 더 마치시면 여러분도 음악치료사로서 현장에서 자신만의 음악치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장 사진이에요. 조금 흐리게 보이시죠? 약간 개인 정보 차원에서 약간 그렇게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아까 말한 입양가족,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 만들기를 해서 발표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탈북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활동, 그다음에 이제 학교 부족부 학생들의 심리 지원 활동 이런 것들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모자라서 사진을 다 실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대학원에 들어오시면 현장에서 다 사진도 볼 수 있고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앞으로 코로나 이런 일도 닥치고 음악치료 비전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잠시 코로나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는 이제 영상으로 음악 치료를 제공한다거나 지금의 하고 있는 방식, 줌으로 음악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연구로 진행한 결과들을 보면 대면으로 진행했을 때와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때 그 효과는 이상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예술이 많은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국민이 우울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특정한 사람들만 어떤 치료적인 세팅이나 이런 상담 세팅을 찾았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우울해지면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좀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되는 세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심리 방역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어떤 정서적인 지원을 위해서 음악 치료가 예술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돼서 음악 치료를 제공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저희 학교의 또 자랑이 동문회가 있어요. 아까 네트워킹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문회 그 모임도 갖고 동문회지도 발간하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문들도 이렇게 서 활동하는 걸 보면 자기가 일하던 자리가 났으면 또 자기 이제 또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임장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고 내가 좀 해결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선배님들 찾아가서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심지어 제가 또 아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재학 중에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피아노를 내가 전공하기는 했지만 또 임상에서 하는 거는 뭔가 전공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반 학원 가서 배우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랬을 경우에 또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피아노를 해야 될까요? 기타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선배님들만의 팁을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저희는 많은 인력들이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말 끈끈한 네트워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에서 여러분의 꿈을 시작하시기를 바라며 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대학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까 그 학과 소개해 주셨던 그 학과장님 모시고 여러분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설명 다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 생각하실 동안 네, 채팅창에 온 질문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인턴은 몇 개월 근무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잠시만요. 대답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5학기 인턴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기가 15주 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5주의 인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격 시험을 보려면 그 실습과 인턴을 충족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040시간인데 실습과 인턴을 합해서 1040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턴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풀타임으로 9 to 6를 이렇게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보통 한 4개월 정도, 그리고 주 4일이나 뭐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는 6개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4개월이라는 거는 이제 풀타임으로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4개월, 15주, 그리고 주 4일,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사정이나 형편에 맞는 그런 기관을 선택하셔서 인턴십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수업 요일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대학원이 인사음악치료학과랑 그다음에 원격의 음악치료학과 두 학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음악치료학과로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수업은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은 저녁 6시 20분부터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까 이제 매 학기 학점 이제 대충 보셨잖아요. 과목들 뭐 7학점에서 8학점 정도를 듣게 되기 때문에 보통 수업 이틀 정도 그 다음에 실습까지 생각하면 한 3일 정도 학교에 나오신다, 기관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격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일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수업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본인이 하는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그 주차에 맞는 수업을 수강을 하시고 과제를 하시면은 제가 출석을 인정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원격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수님들이랑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다 합의가 되는 이제 시간으로 맞춰서 요즘은 또 줌이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원격이라고 해서 실습도 원격으로 하는 건 있고요.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기관을 방문하여서 똑같이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은 주간 시간에 하게 돼요. 우리가 수업은 야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습은 주간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야간에는 다 집에 가겠죠, 대상자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관이 오픈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저희 학생들이 기관에 나가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음악치료대학원이 특수대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일선에서 일부 학습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관의 시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만일 이제 회사를 다니신다, 학교 교사시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빼셔야 되겠죠. 실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전에 기관과 그런 이제 얘기를 충분히 나누시고 그 시간을 실습 시간으로 반나절 정도는 실습을 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입학 시 영어 관련 시험이 필요한지, 혹은 졸업 시 영어 관련 시험이 필요한지,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죠. 입학 시에는 영어 관련 시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는
영어 관련 그 시험을 보거나 이제 과목을 듣거나 해서 그 졸업 시에는 반드시 이제 영어 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석사 모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석사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갖춰야 된다. 네, 그런 건데 영어 그 클래스가 개설이 돼서 영어 과목을 듣고 시험을 보면 다들 패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 한 학기 이 학생은 몇 명이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김원신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임상음악치료 전공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 22명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원격대학원 음악치료 전공은 15명을 매 학기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음악치료사 활동에 나이 제한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주는데 당연히 없지요. 네, 음악은 정말 아주 어린 나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친근한 그런 경험이잖아요.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는 음악 치료사도 사실 우리가 음악 치료 직업의 좋은 점이 뭐냐면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뭔가 제2의 직업으로 그 다른 일에 종사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이제 앞두고 제2의 정말 나의 인생의 직업으로 내가 앞으로 노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또 음악 치료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나이 제한은 절대 없으니까 이건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원해도 될까 하는 고민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언제든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졸업과 관련 졸업 후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졸업 후 진로 자격증은 아까 한 교수님께서, 한명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해외에 계신 분의 질문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원격 수업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네, 수업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실습은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원격이라고 해서 저희 사이버 대학처럼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습은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격 대학원에 지원하셔도 실습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임상이랑 원격 대학원 등록금 차이가 있나요? 네. 그냥 생각해도 등록금 차이가 있을 것 같죠? 네. 저희 정수사용료라는 거를 이제 강의실 수업과 강의실이 없는 그런 수업에서는 이제 정서사용료가 아무래도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등록금을 교학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이고요. 네, 현장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영양분 네. 좀 그런 질문하실 수 있죠. 남성은 이제 몇 명 뽑는가. 네, 우리는 많이 뽑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매 학기, 남자 선생님들이 꼭 오세요. 그리고, 또, 재학생으로 지금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턴을 하는 학기에도 남자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또 원격에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성별은요, 나이, 성별, 전공 다 묻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뭔가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유일하게 문자를 오셔가지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외국인은 아마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외국인 특별 전형이 있어요. 네, 그것도 교학팀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온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전형이 약간 다르지만 모든 과정들은 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혹시 지원해야 되는지만 네,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로 중국인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적 가지신 그런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네. 네. 이제 졸업 예정자가 질문하셨는데요. 원서 접수 시 전학년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제출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1학기 성적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최종 이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졸업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죠? 네, 4학년에 재학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정말 저희 대학원은 실제로 네,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질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그런 질문들이라서 좋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독사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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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외국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같은 경우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교학과에 아마 종교들도 잘 모를 거고요. 특수대학원 교학과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한 그런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우리 졸업생 재학생 중에 해외 대학 출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국적도 그게 다양해요. 네, 그러면 그걸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세요. 실습이나 인턴할 때 기간 배정은 교수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하죠. 나는 저 멀리까지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를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는 리스트, 그러니까 그 순위대로 저희가 최대한 배정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인기 있는 기관이 있어서 10명이 지원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아닌 데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인턴도 마찬가지고. 네. 혹시 음악실을 예약하면 혹시 문제상이 네. 그냥 열심히 하시는, 네. 사람을 사랑하고, 네. 음악을 사랑하고, 또 음악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네. 음악실을 대학원에 들어오셔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과학 기계과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필기 시험을 2번 봐야 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이제 원격대학원 입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인사음악치유대학원 입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공으로 두 학과로 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에 오셔서 원격 입시를 치르시고 점심 이후에 이제 임상 입시를 치르시게 되는데 저희가 좀 편의를 받으려서 좀 앞순서, 아침 일찍 왔는데 너무 번호가 뒷번호여가지고 너무 오후 늦게까지 기다리시지 않도록 좀 앞순서로 배정을 해서 이른 오후에 모두 2가지 입시가 끝날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속으로 어디로 지원하지? 인사로 지원할까? 내가 뽑힐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입시는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음악 치료 정말 숙제적 정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공을 다 전공으로 지원하시는 일단 지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둘 다 합격되면 그때 고민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누가 뭐꼭 이과로 가라 이과로 가라 하고 저기 강요하는 사람이 없이 본인의 의지대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학과로 선택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되고요. 근데 정말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음악 치료를 꼭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개 다 지원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학원 수학이라는 학부처럼 대기 번호라는 대기 추가. 네, 추가 신입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등록 기간이 있는데요. 그 등록 기간에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네, 대기 1번부터 네, 이제 추가로 입학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 교수님 저 추가 입학해서 그냥 입학한 것보다 더 기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대학원은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입시 기간 동안에 하시는 분들 안에서 일단 21명 시공명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게 그 등록을 포기한다기보다는 이제 중복으로 붙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분이 한쪽만 선택하시면 한쪽에 이제 결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채점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고 이게 뭐 미달에 나서 뭐 다른 기간에 또 추가 모집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에 반드시 지원을 하셔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입시 이런 질문 말고 교수님 음악학이라는 학생부터 제가 중학생 배우는 이런 거는 네. 그 저희 대학원 슬로건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음악치료라는 슬로건입니다. 네.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음악치료가 아니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음악치료. 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음악치료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음악치료사로 활동하면서 정말로 제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음악치료 공부하면서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그 클라이언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음악으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네, 그런 정말 자부심과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마취를 근무를 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상담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죠. 심리치료 그러면 전통적인 심리치료는 대화를 통한 심리치료인데 우리 음악으로 이제 심리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음악이라는 도구가 말이라는 도구보다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어떤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을 가지는 그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음악으로 굉장히 쉽게 자신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참고하고 통찰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됐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의미 있었던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교수님도 지금 말씀해 주셨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러면 아마 이제 음악가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본인이 있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애정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외로움의 대상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전문가로서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저도 이제 그 피아노 전공하고 어렸을 때 피아노 치고 대학 학부까지 피아노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보던 음악에 대한 시각은 정말 예술가로서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음악 치료를 하면서 음악에 대한 그 저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지금 단순히 어떤 예술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어떤 음악의 어떤 구조나 형식들을 좀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에게 정말 그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매체라는 거를 이제 치료사 교육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깨닫게 됐는데요. 근데 제 어려운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저 어려운 얘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왜 우리 지금 대학원에 1학기 때 실습을 나가지 않고 2학기 때부터 나가고 1학기 때 막 준비를 잘 시켜가지고 2학기 때부터 실습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1학기 때부터 실습을 보내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이라는 게, 물론 문화의 차이라든지, 뭐, 언어의 뭐, 어떤 어려움이라 이런 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그 대학원 때 한 3학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배웠는데,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음악치료 굉장히 굉장한 것 같이, 배워요. 진짜 그렇다. 와, 진짜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실습에 가면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 많은 음악 기술과 음악성은 별로 음악 치료에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1도, 4도, 5도, 1도만 하면 되고 애들 노래, 동요 막 맨날 그 전날 동요 달달래다 외워가지고 영어 노래 그래가지고 가서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회의를 좀 많이 느꼈었어요.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음악 치료인가? 그런데 이제 3학기 때 즉흥연주 수업을 하면서 정말 그 즉흥연주라는 게 그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면서도 그런 장애를 가지거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음악성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음악치유의 방법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수업 시간에 사례를 이제 교수님이 들려줬는데 아주 오래된 사례라서 영상도 없어요. 음원으로 들려줬는데 딱 들었는데 애가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자지러지게. 근데 치료사 선생님이 그거에 맞춰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이 애를 달래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웃는 어떤 음량에 맞춰서 강도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웃는 어떤 그 듀레이션, 기간에 맞춰서 프레이징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랑 결국은 막 울었던 게 노래같이 되는 그런 그 사례를 이제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음악 치료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게 노토프라피스 음악 치료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옛날 그 자격 훈련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그때가 내가 이거 음악 치료 이런 거는 안 해야지라고 생각 피아노로 바꿔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정말 음악의 치료적인 힘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이 커리어를 쌓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음악의 힘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치료사 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의 힘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배워서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정말 그 힘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재 사이예요. 이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만약에 집중 연주를 하게 되면 그 대상자의 음을 듣고 한다고 하면 절대음감이나 이런 거, 그 화성이나 코드 반주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즉흥 연주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 치료가 방법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사례로 든 즉흥 연주는 이제 그 치료자가 피아노를 치면서 내담자는 간단한 어떤 치료 악기를 연주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상호적으로 즉흥 연주하는 그런 그 모델을 설명해 드린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좀 그 타악기 즉흥 연주 같이, 네, 그거는 이제 치료사가 뭐 음감이나 이런 거는 절대 음감이 요구되지는 않죠. 타악기 즉흥 연주를 통해서 이제 내담자의 어떤 무의식에 잠재된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외화화 시켜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루게 하는 그런 즉흥 연주도 있고, 그러니까 즉흥 연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또 제 얘기를 듣고 나는 피아노를 뭐 지금 할지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거 하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온라인으로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직 교사입니다. 인턴 과정을 방학 기간에 8월, 2월 집중해서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희 대학원의 현직 교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재학 중에 있으시고, 또 현직 교사분들도 인턴 과정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집중해서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턴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습관 인턴을 확대해서 1040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860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월, 2월 2달 동안에 집중해서 해도 860시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현직에 계시면서 충분히 이렇게 세션을 할 수 있도록 학교랑 이렇게 편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음악 치료사로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음악 치료사 활동한 사회 제도로 불편했던 점이 있거나 불편했던 게 있으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주로 미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수님 중에 또 제가 양은하 교수님이 올해 그 임상기관에서 어린이 유아를 위해서 오랫동안 임상하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양 교수님 이쪽으로 오셔서 왜냐면 이게 줌 상담이 있어서 저희의 대화가 점점 심도 깊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양인아입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경험을 이야기 드리면, 저는 이제 유아 특수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낀 거는, 이제 굉장히, 음악 치료사가 그 필드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다만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그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학교에서 이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기관에서도 이제 음악 치료사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요육교사라고 있었거든요. 요육교사의 이제 자격 때문에 또 학교가 막 시끄럽고 이런 일도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발달재활 서비스 거기에 저희가 이제 발달재활 서비스의 자격증을 이제 갖기 위해서 과목명도 많이 바꾸고 거기서 요구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이제 발빠르게 과목명을 그 자격을 이제 갖출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들이 조금씩 있지만 저희 학교를 믿으시고 어느 학교보다도 가장 발빠르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 또 사실은 음악치료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데
신림대전대학교가 앞장서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달도와 좀 워낙 신뢰한다. 네. 네. 양현 교수님께서 지금 발달 재활 서비스 말씀하셨고, 아까도 발달 재활 서비스 그 제공 인력에 관한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을 인증하는 이제 음악분과에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음악치료사라는 자격증이 너무 이렇게 난립을 하고 민간 자격증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일주 만에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음악치료사로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법령이 바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에 관한 법이에요. 그게 이제 2018년도 9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오시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학교 인증을,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그냥 개별적으로 다 신청을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과목도 다 심의를 받고, 실습 기관, 실습 수업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제출해야 될 그런 서류들도 많고, 또 심사를 해야 되는 모의장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개별적으로 힘들게 했느냐. 학교 인증으로 가면 제일 편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득을 해서 학교 인증으로 하자.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졸업하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발달하게 해서 저희 대학원에 나오면 학교 인증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 인증을 받게 돼요. 그러면 발달재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세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 발달재활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노인 인력 연령대가 이제 저희가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곧 이제 공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학교 안에 있다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네. 네. 그러면 이제 입시곡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정기 입시곡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 피아노 악보 그대로 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곡 선정을 했는데요. 선인장이라는 이름의 가수는 나연 신비선 님의 조도 나와있죠. 네, 그리고 MZ세대들이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MZ세대들의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 빈이라는 가수가 노래한 노래고요. 또 저희가 MZ세대만 어우르는 게 아니라 전 연령대 지원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문세님의 광화문 세 곡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좀 넘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곡들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인장을 인터넷에 찾아서 아무거나 해오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링크를 다운받으셔서 받고 그 학과에서 이렇게 제시한 거 받고 그대로 연습하셔서 시험 당일에는 피아노 치시면서 노래를 같이 하셔야 돼요. 감독자가 저 노래는 아니고 연습 피아노만 쳤는데요. 이런 분도 있는데 안 돼요. 피아노 연주하면서 노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마스크 끼고 노래하시기 때문에 좀 큰 소리로 노래하시는 연습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악보 그대로 치셔야 돼요. 저는 창의적으로 코드 반주로 만들어 오시면 안 되고, 네, 원곡 그대로 악보에 있는 대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시곡까지 다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공식적인 그 입학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 교수님들과 개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